새로 한민족 원로의 회원이 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남과학대학교 교수 김혁근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전 청주시장 나기정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현 사단법인 한국예절문화원 이사장 남상민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전 서울신문사 기자 김영길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기술고등고시 출제위원 오윤건님 참석하셨습니다. 현 사단법인 한국예절문화원 대표 전재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한민족 원로의 공동의장이신 이수성 전 국무총리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이 바쁘신데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은 나 혼자 세상 행복하게 살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서로 연관 속에 살고 우리 민족, 여러 민족이 섞여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아직 깨끗하게 백이민족, 배달민족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겠죠. 민족이 어떻게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를 자존심 높은 도덕적인 나라로 만드느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설을 해주실 어른 이어령 선생은 좀 지나친 말씀 좀 드림 여러분들 오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몇백 년 만에 이런 어른 처음 뵙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게는 대학 3년 선배시지만 이분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제시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걸 전부 통찰해서 어떤 방향으로 한민족이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어령 선생입니다. 이분 대단히 존경합니다. 오늘 나와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사람들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진심이 다 통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 모두 깊은 뜻을 가지고 나라 생각하고 민족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 생각하는 아름다운 자리 되기를 간곡하게 열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개사를 해주신 이수성 공동의장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포럼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게 될 거고요. 한 20-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발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민족의 국가적 인재 양성 시스템이라는 포럼 주제를 가지고 전통문화로 창조력 키우기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스카기시며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어령 교수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발제를 맡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큰 박수로서 모시겠습니다. 약속한 것만 몇 개 하고, 오늘 이수성 총리께서 하시는 모임이라고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강의를 제대로 못할지도 몰라요. 이제 나이도 들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질 않고 또 수술을 받고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PPT 사용합니다. 보통 땐 그냥 강의를 하는데 PPT 사용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넘으면 도중에 아무 때고 끊고 여러분들께 그 질문으로 답변하려고 하니까 이 PPT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국말에서 찾는 우리 미래의 길, 새 문명의 길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저기 나왔군요. 이 한국말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해요. 한국은 한자 말이고 말은 우리 순수 토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글이라고 그러면은 한말이라고 그래야지 왜 한국말이라고 하냐? 한말이라고 그러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참 자기네 나라 말 자체도 한국 하면 이것은 한자에서 온 것이고 말은 순수한 우리죠. 한국어 이래야죠. 한국말에서 제대로 하려면 한국어에서 찾는 이래야 되는데 반은 한자 말이고 말은 순수 말이고 이게 우리의 복합 문화, 순수한 민족 문화이면서도 다른 나라 문화와 우리 문화들이 섞여서 몇천 년을 살아왔고 여러 민족들이 또 어울렸지만 아까 얘기한 남방, 북방이 왔지만 순수한 하나의 또 단일 민족으로서의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비밀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국어가 아니고 왜 한국말이라고 하는가? 이 속에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배타적이냐? 포용적이냐? 이항대립으로는 찾을 수 없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함께 생각해 보시고 의문하시는 것은 주로 그 질문 Q&A로 답변하고자 합니다. 우선 말이죠. 우리들이 인생이라고 생 그럴 때 한자 말이지 않습니까? 삶 그러죠. 삶, 생. 항상 우리들이 인생, 생활, 생자, 살아있는 가장 가까운 말인데 순수 토박이 말은 삶이고 한자로는 생입니다. 이 생자는 싹이 이렇게 그 돋아오르는 형상을 그린 것이 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적 발상을 한 거죠. 동양은 대개 식물에서 서양은 동물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장난이 아니라 보십시오. 이 삶은 사름, 젊음, 뭐 리을 미음자 붙은 게 이게 전부 지금 문제입니다. 리을 미음자 들어가니 약자인데 저는 이 삶을 보면서 한글로 써놓으면은 삶 속에 사람이 있어요. 보십시오.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사람이죠. 그런데 삶을 글자를 써놓고 사람이라고 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창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을 바꿔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거와 또 다른 문화와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보면서 이거 삶 그러는데 나는 삶 속에 사람이 있네. 이렇게 사람자가 보이는 거예요. 홍씨들, 여기 혹시 홍성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홍자 누가 그걸 못 읽습니까? 홍이죠. 그런데요. 어떤 애들은요. 홍을 못 읽고요. 히읗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자 써보세요. 히읗이죠. 그렇죠? 그래 우리가 홍이라니까 그렇게 읽히지 시옷자 두 개 보게 놓은 것으로도 읽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건 너무나 익숙해서 모르고 있는 우리 문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문화를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가져가는 거다. 삶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한 말 속에서도 사람을 읽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읽을 수 있는 그것이 전통 문화라고 해서 하나의 문화만 지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통 속에서 바로 미래의 자원을 꺼내는 것이다. 저는 늘 그래요. 이 지금 있는 그 뭐 사우디니 이런 데서는 땅 파야 자원이 나옵니다. 석유가 나옵니다. 대부분이 산업주의라고 하는 건 땅 속에서 부를 가져왔죠. 루르 지방의 그 석탄이라든가 말이죠. 지금은 무슨 우라늄 광이라든가. 그런데 한국의 이 부전자원이라는 거 땅 파보면 북한은 몰라도 이 남한은요 아무리 파봐도 화강암 정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왜 딴 데는 석유도 주고 다 그랬는데 우리는 왜 그걸 안 줬을까? 딴 사람들은 땅 속을 파야 겨우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은 땅 안 파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주셨어요. 한국인의 자원은 가슴하고 머릿속에다가 묻어두셨기 때문에 이걸 파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석유 시추만 하려고 다니는데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엄청난 자원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안 파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은 우리 마음과 말 속에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 조금 들어보시면은 저게 과장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서양 우리 삶이라고 그러면 우선 서양엔 라이프란 말이 있고 리빙이란 말이 있어요. 리빙이라고 하는 건 먹고 자고 입는 생활의 수단입니다. 의식주. 그러니까 이게 의식주가 없으면 신진대사 못하고 추워서 얼어 죽고 짐승들은 다 땅굴에서 살지만 우리는 집 없으면 못 살고 그러면 먹고 입고 잠자며 사느냐? 아니죠. 산다는 것은 의식주의 삶도 있지만은 진선미, 진실한 것, 착한 것, 아름다운 것 그걸 보통 라이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말은 라이프와 리빙이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려운 말인지 생각할지 몰라도 서양은요 의식주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는 기본이고 짐승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시랍 사람들은. 그리고 그건 남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살고 가서 죽었지 이 세상에 의식주가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선미를 추구해서 사람답게 사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인간이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수단을 해서 뭐 하겠냐. 그래서 노예, 여자, 어린아이, 외국인, 포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의식주를 시키고 보통 시민들, 포리스의 시민들은 소위 휘시스, 노모스라고 해서 이 자연 철학이라든가 인간들이 만드는 제도의 그런 그 노모스, 법률 이런 걸 했지 의식주를 플라톤만 하더라도 모든 오늘날의 철학에 심지어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은 서양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시몬 르베이도 얘기하듯이 모든 것이 선각자고 인류의 모든 철학이 앞섰지만 딱 하나 노동의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노동 가치를.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거꾸로 전부 이 노동으로 떨어져 가지고 의식주가 모든 걸 규정하기 때문에 가령 대통령이 어딜 외국에 간다 하더라도 원자 뭐 세일스 하러 가고 말이죠. 이게 전부 의식주에 관계된 거거든요. 국민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시랍 때만 하더라도 정치 지도가 뭐 인류를 끌고 나가는 거는 진선미를 추구하는 타우마제인 막 인생이 살아있는 그 생의 기쁨이지 먹고 자고 입는 거는 그건 천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외국 노예들을 데려다가 다 한 거죠. 근데 거꾸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경제 요건이 되어 있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꾸로 시랍을 거꾸로 놓으면 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시랍 문화 중에 하위로 전혀 이건 문화로 안 친 의식주가 우리에게는 문화의 전면으로 와가지고 거꾸로 노예가 하던 일 여성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성들 아이들이 중심으로 했던 노동가치라는 것이 프랑스 혁명 이후 산업주의 사회에 오면서 노동가치가 모든 정면에 나서니까 거꾸로 라이프보다는 리빙을 찾는 이것이 오늘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치, 경제 다 리빙이다. 이 라이프 얘기하는 사람 없다. 되게 예술가들 조금 이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교가 조금 얘기하고 철학자나 대학 교수들이 이 라이프 얘기하지 보통 사람은 먹고 사는 이 리빙 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서양에서도 보시지만 알지만 이건 재미난 그냥 장난거리인데 리빙이란 말, 리브란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게 좀 우연이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리브를 거꾸로 읽으면 이블이 돼요. 악이 돼요. 악이 되고요. 리브, 리브 이것이 분사형으로 만들어지면 과거 분사가 되면 리블, 악마가 돼요. 그래서 서양에서 리브, 산다는 말 속에는 악과 악마가 숨어 있다. 이런 그 농담들을 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이런 말이 되네요. 그래서 우연인지는 몰라도 정말 인간이 생존한다는 것은 악이고 악마고 우리가 경제나 의식주를 하다 보면은 정의니
미니, 올바름이니 이런 것을 잊고 그때그때 살아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악마가 되고 악이 되는 그런 걸 오늘 지금 겪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옛날 사람들, 시랍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했지만 경제적인 거, 과학기술은 못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은 먹고 자고 그래서 살진 않았다. 많은 악이 있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추구해 갔던 건 라이프다. 이렇게 좀 장황해졌습니다마는 오늘 이 생을 우리나라 말에서 어떤 가치를 지고 지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이 유네스코에서 하는 세계 제2차 예술문화교육대 위원장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쓰던 이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이죠. 어른들이 고생하고 어른들이 죄짓고 어른들이 싸움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인간이 뭔지, 세상이 뭔지 모르는 아이들의 눈물은 이건 어른들의 책임인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미래에 대한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에는 우리 미래의 비극이 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애들 눈물은 우리가 참 참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은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 이 두 시대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눈물이거나 한의 눈물이거나 그랬죠. 내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느냐면요. 우연인지 몰라도 전부 자꾸 찾았다가 한국의 울음 보니까 얘처럼 이렇게 격렬하게 우는 애가 없어요. 이거 다 조금씩 그래도 울긴 울어도 좀 덜한데, 얘는 말이죠. 보십시오. 막 코에서 콧방, 이게 콧물 나오죠. 눈물 나오죠. 입에서 침 나오죠. 그러니까 화끈하게 우는 거죠. 이 얼굴이 바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투쟁하고 땀 흘리고 그러던 시대에 이 애들의 이 눈물, 이 속에 우리의 과거에 산업화, 민주화는 원동력이 있었던 건데 이 얼굴에 이 눈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민주화의 피, 산업화의 땀, 다음에 오는 미래는 뭐냐? 생명화다. 생명화의 눈물은 뭐냐? 내가 고통스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남의 슬픔, 남의 고통을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눈물. 생명이라는 건 공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억압의 시대에 태어났던 이 얼굴의 격렬한 눈물이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초고속 시대에 인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살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된다. 이것은 제가 그때 회의장을 꾸민 건데 이건 세계에서 어린아이들 티셔츠를 전부 구해온 것입니다. 이 티셔츠에는 애들의 꿈들, 물론 어른이 써준 것이지만 사랑이니 또는 용기니 세계 각국의 어린아이들 티셔츠에서는 걔들의 꿈이 아로 새겨진 제 나라 말로 각기 쓰여진 그 문자들이 쓰여진 것을 제가 수집하다가 이 대회장 3,000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예술문화 교육하는 사람들 그 회의장에다가 이 빨래처럼 전부 넣어놨어요. 형형색색으로. 그리고 이것도 이게 실제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저 등들도 쫙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얼굴들 아까 했던 얼굴, 아까 우는 얼굴이 아니라 환하게 우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해서 흑인, 황색인, 백인 이런 그 얼굴을 이 투명 필름으로 하니까 꼭 애들이 이렇게 그 연사를 쳐다보는 그때 파티시펜스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것을 꾸며놓고 제가 한국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냈던 그때의 한 장면을 여기다가 내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산업화 이루었고 민주화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룰 수 있는 다음에 건너가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산업화와 민주화는 두 개의 수레바퀴야 하는데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항상 서로 싸움을 하고 서로 산업화를 이룩한 지도자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가 유일한 선택인 것으로 생각하고 두 개를 복합시킬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우리 미래로 가려면 반드시 이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 과정이 갈등과 싸움으로서는 절대 미래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21세기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서 생명화라고 하는 새로운 화두를
제가 제시했고 최근에 쓴 생명자본주의도 바로 이러한 뜻에서 한 것입니다. 대단히 낡은 말처럼 들려지는 이 생명이 우리가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그런데 20세기는 기계와 불의 시대라고 합니다. 흔히 기계가 지배하고 기계를 움직이는 불, 에너지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지만 21세기 파라다임은 기계를 넘어서 생명으로 가야 되고 불을 넘어서 물의 시대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많은 생명자본주의나 자연자본주의, 허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불과 물이 인간의 문명을 상징하고 문화를 상징하는 것인데 프로메티우스로 상징되는 불, 어게인스트 하는 거, 프로메티우스는 신들의 저항을 해가지고 불을 훔쳐다 우리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뭔가의 불의에 저항하고 투쟁하고 혁명하고 하는 그 시대에 이젠 물의 시대는 도교에서 나오지만 물은 상선입니다. 가장 착한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고 끝없이 이 땅으로 스며들고 그리고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그 물에서는 많은 생명을 키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교의 관점에서 봐도 가장 최고의 인간의 상선, 제일 선한 모습을 이 노자는 물에서 봤죠. 서양은 대개 프로메티우스 전설이니까 불에서 문화의 기본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 없이 산다, 물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불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거 분별을 모르는 걸 물불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 물과 불의 문화 원형은 같은 자연이면서도 인간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지산지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말, 물, 불 이 세 가지 키워드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셔도 새로운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가지신 지식의 새로운 하나의 포텐표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 불 얘기를 했는데 내가 국수주의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한국말을 제가 연구하고 뭐 제가 많은 나라 말은 모르지만 일어, 중국 한자 말, 또 그 다음에 불어, 영어, 독일어 조금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 제2외국어를 독일어로 했는데 대학 들어가서는 불어를 제2전공으로 하고 제가 프랑스 특파원으로도 가고 그래서 불어, 영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한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부 라틴어, 시라버 이런 걸 찾아본 결과에는 타레스도 그랬고 물과 불, 화성설과 수성설이 모든 광석이 생겨나는 것도 그렇고 수성설, 화성설이 자연과학이나 인간들의 의식을 하는 2대 원소인데 말은 서로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세 개 나라 말은. 일본의 히, 미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는 단음절이에요. 미스는 이음절이에요. 네. 그리고 워터, 파이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말만은 묘하게 물불이요. MP 대응을 가지고 물, 불 완전히 짝을 대응 관계를 이루거든요. 물, 불. 그러니까 물불 모른다 이런 말 쓰어요. 글자를 써놔보면 물에다가 뿔만 돋치면 이게 불이 돼요. 그래서 우스운 말 같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물질을 표현하는 말이 한국어처럼 대응 관계를 만든 말을 내가 지금까지 아직 찾지 못했어요. 파이어, 워터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근데 물, 불은 같은 물, 불, 같은 말의 차이를 준 거거든요. 그걸 MP 대응이라고 그럽니다. MP 대응. 인간은 어느 나라든지 미음 계통이 순음 계통하고 푸트크, PTK음하고 MNO 이거는 리퀴드음이라고 해서 반드시 두 개가 이것들이 대응 관계를 가지는 MP 대응이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말 들어보면 합니다. 최초로 배우는 엄마, 아빠 이거는 father, mother 전부 파열음하고 리퀴드음의 대응이에요. 1번만 안 그래요. 가짱 도짱인데 이거는 영 다르고 전 세계가 엄마 아빠는 똑같아요. 미음 비읍의 대응. 우리 어머니, 엄마, 아버지, 아빠 MP 대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물은 여기 M이죠. 엄마 계통이죠. 불 아버지 계통이죠. P죠.
근데 보세요. 눈망울, 말랑말랑한 거는 망울이라고 그러고 딱딱한 건 방울이라고 그래요. 미음을 비읍으로 바꾸면은 다 돼요. 망울, 방울. 마당, 바탕.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마당, 바탕. 그러니까 MP 대용이 우리나라처럼 잘 되는 말은 없어요. 보십시오. 물은 맑고 불은 밝다. 이런 말은요. 한번 외국어절 여기 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문을 한번 찾아와 주세요. 물은 clear, 이게 water, clear, 무슨 불, bright. 이 대응이 되나 안 되나 보십시오. 물은 미음, 맑고, 불은 밝다, 리을, 기억, 미음, 비읍. 이게 말이죠. 할수록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습게 알지만 이거 보십시오. 머리카락이죠? 헤어, 핑거, 이 무슨 레그.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머리에서 갈라져서 머리카락, 손에서 갈라져서 손가락, 발에서 갈라져서 발가락. 이런 말이나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세계에. 꼭 옛날 누가 모여가지고요. 야, 머리카락은 머리에서 갈라진 거니까 머리카락이라고 하자. 아, 발에서 갈라지니까 발가락이라고 하자. 손에서 갈라졌으니까 손가락이라고 꼭 무슨 국어시무회에서 만든 말 같아요. 자연 발생적인 거거든요. 누가 만들어서 되는 거 아니야, 언어라는 거. 우리의 머릿속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떤 언어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만들어졌냐, 관계어로 만들어졌냐 하는 걸 보면은 한국말은 전부 관계어에다가 모음조화에다가 놀라운 말들이 한국말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3살 때부터 배워서 죽을 때까지 쓰는 말인데 한국말이 그게 우리 자원이고 그게 앞으로 미래의 많은 사고의 자원이 있다는 건데 이걸 그냥 영어, 불어, 한자어 이거 배우다가 일본말 배우다가 전부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대학에서 강의한 게 말이죠. 노트만 해도 3, 40건. 저는 대학원에서 똑같은 강의 절대 안 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쌓여 있는데 지금 이 전집을 내놓으라고 작년에 그러다가 이걸 다치니까 정말 1년이라도 더 살았으면 내가 뭘 쓸 수 있겠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책이 나왔거나, 물론 책이 나온 말도 있지만 제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해 주십사. 미래의 우리들을 위해서. 절대 나는 국수주의자가 아니라. 제가 나라 빛낸 상을 탔어요. 어디 시골에서 주는 상입니다. 서울에서 주는 상은 저는 안 받지만은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운 돈 해가지고 하는 건 꼭 가서 받습니다. 그걸. 왜? 그분들이 상처받을까 꼭 가서 받습니다. 근데 나라 빛낸 상을 주더라고요. 먼저 번에 황우석 씨가 타고 그 다음에 지가 타는 거예요. 그 나라 빛낸 상을 주고 저보고 답사를 하라고 그래서요. 나는 여태까지 나를 빛내려고 살았는데 나라 빛낸 상이라고 라짜 하나 붙여주니까 야, 내가 그동안 나에다가 라짜 하나 붙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상 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빛내려고 산 사람에게 나라 빛낸 상을 줘서 나에다 라짜 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 걸 이걸 여태껏 못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절대 빈말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괜히 그냥 겉으로 나라 사랑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오셨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젊었을 땐 상관없습니다. 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세상 떠날 때쯤 되면은 반드시 라짜에다가 라짜 하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땐 나 때문에 라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이 수술하고부터 갑작스레 이렇게 좀 애국자가 된 것 같아서 쑥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흔히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 이게 한국 속담이에요, 이게. 세상 어디를 봐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 이런 가장 가혹한 경제의 질서를 말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나 이 하나의 그 멘탈로 경제적인 청량빛을 갖는다는 이런 속담을 가진 걸 어렸을 때 저는 이 속담을 보고 딱을 친 거예요. 이 짓을 하니까 가난하게 살았지.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냐. 가슴을 째도 청량빛을 못 갚는데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면은 그래가지고 경제가 되겠냐? 젊었을 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고 믿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어떤 분들이냐?
놀랍고 놀랍다 이거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자, 군사력이 지배하는 시대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경제력이 통하는 시대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의 힘이 지배하는 21세기에서는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습니다. 그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자, 이제 중국고사예요. 왕이 어린 태자들을 상속할 태자들, 왕자들을 세 아들이 있는데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이 아들들이 있는데 이 태자들이 어떤지 점을 쳐봐라. 점을 쳐보니까 이게 전부 젊어서 죽을 팔자예요. 그럼 이 왕조가 망하는 거예요. 세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사람이 폐하 큰일 났습니다. 폐하보다 왕자들이 먼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발자발하면 이런 나쁜 놈이 이런 갖다 처형해라. 모가지 쳐버렸어요. 두 번째 또 들어왔어요. 똑같은 점괘인데 이 사람은 큰일 났어 합니다. 경하들입니다. 폐하 그런 거예요. 알쳐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경축들입니다. 왕자들보다 전하께서 더 오래 사시겠습니다. 이 같은 말이죠, 이거. 그런데 똑같은 사실을 두고 왕자가 먼저 죽는다고 하는 놈은 죽었고 폐하가 더 오래 살겠다는 사람은 살았어요. 이래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 안 갚아요?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데. 비근한 예 같지만 앞뒤를 네가티브를 얘기했냐 포지티브를 얘기했느냐로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부정적인 말을 많이 써왔는데 사실 한국말에는 긍정적인 말이 앞섰는데 어느새 한국말이 부정적으로 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잘한다, 못한다. 외국엔 이거밖에 없어요. 잘한다, 못한다. 근데 우리는 못한다란 말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잘하다 못한다를 붙여가지고 잘못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어 하는 말은 못하다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한 거 중간이니까 못하긴 못했지만 잘한 것도 있어. 잘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잘하다 못하다에 잘되다 못되다 잘못되다 하다 되다에 꼭 잘하다 못하다 잘못하다 잘되다 못되다 잘못되다. 이게 우리나라 말은 긍정어를 중심으로 만든 말인데 우리가 요즘 보면 말이죠. 그 나라에 대한 것도 그냥 어떤 사람 모지게 그냥 이 나라 이거 말이야 못됐다 말이야 막 이러는데 아무리 욕할래도 되다 안 되다 못되다 하는 거 잘되다 못되다 되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말을 극한적으로 쓰는 말이 없고 중간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모진 말을 써도 따지고 보면 그 말이 욕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말이죠. 너무 미친 사람 무슨 거지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뭐래요? 못됐다 그러잖아요. 못됐다. 되다는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 도둑이다 하는 건 있다는 그건 도둑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되다는요.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니까 못된 놈에도 욕 아니에요. 내일 잘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도둑은 내일도 도둑이 있네. 못된 놈이면 내일 잘 된 놈 될 수 있어요. 되다라는 것은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말이죠. 밤이 낮이 되고 된다는 것은 끝없는 미래를 향하는 거니까 한국 사람이 말끝마다 됐다 못됐다 못된 놈 잘된 놈 안 됐네 참 되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걸 becoming이라고 그러고 서양은 being is 그러니까 이것은 being 모드고 우리는 become 모드예요. 하나는 생성론이라고 하고 하나는 존재론인데 서양은 전부 존재론이라 마지막에 원자, 전자, 양자 끝없이 뻐개는 거예요. 이따를 끝없이 인디비듀얼 더 이상 디바이드 못하는 거 더 이상 분리 못하는 거 그게 개인이에요. 인디바이드 그러니까 개성이란 말 개인이란 말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끝없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게 비카밍이에요. 그러니까 서정주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꽃이 되고, 연꽃, 호수가 되고, 내가 돌이 되고, 호수가 되고, 다시 호수가 연꽃이 되고, 연꽃이 돌이 되고, 돌이 내가 되고, 그것을 끝없이 순환하니까 이게 짧은 시인데도 끝이 없어요. 끝없이 돼가는 거니까. 돌이 꽃이 되고, 꽃이 호수가 되고, 또 호수가 연꽃이 되고, 연꽃이 돌이 되고, 돌이 내가 되고, 끝없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카밍으로 되어 있고 서양은 비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비카밍 쪽으로 가니까 미래의 희망은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요, 대학 다닐 때 글 부정적인 거 많이 썼습니다. 흑석에서. 웬 놈의 나라가 어제란 말도 있고 오늘이란 말도 있는데 내일이란 말이 없냐, 우리나라 말에. 어제도 우리나라 말이고 오늘도 우리나라 말인데 내일은 원래 날일자 한자 말 아니냐. 오죽 내일이 없으면 내일이란 말을 잊어먹고 한자를 썼겠냐. 내일 없는 민족이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레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내일은 없는 수수리 말. 모레만 있어요? 글피, 그 글피까지 있으니까 세상 찾아봐도 그 글피까지 있는 나라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절망하다가 아니다. 한국은 가까이 보면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내가 왜 이런 민족이 태어났나 땅을 치는데 조금 더 돌이켜보고 멀리 보면은 이 속에 희망이 있구나. 이 고통 속에 남들이 모르는 내일이 있구나. 제가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시점에서만 문화를 보았는데 긍정식으로 보면은 거기에 보석이 있고 내일이 있다. 한국말을 뒤져보면 안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굴절어하고 교착어가 있는데 굴절어는 위치에 의해서 말이 결정되는 것이고 교착어라고 하는 건 조사에 의해서 의미가 설득되는 거니까 우리는 앞뒤 뒤바꿔도 정철이처럼 조사만 붙여보면 말이 돼요. 나는 먹었다 밥을 해도 돼요, 우리는. 근데 영어는 절대로 동사와 이거 SVO라고 그러는데 OV를 바꿔놓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우리나라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 하나로 세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토시 하나로. 이게 나누와 도도라는 건 내가 아주 젊었을 때 쓴 글인데 제가 이화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직장에 가요. 그래, 직장 생활 어떠냐? 그럼 대부분이 나 실망했어요. 왜? 저는 죽어라고 지금 대학원까지 나오는데요. 차나 밥만 날르라고 그러고요. 차나 날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왜 낯잘 붙이냐 거기다가? 네가 차나 날러? 차도 날랐다고 그러면 너 인생이 달라져. 거기 가서 딴 일도 많이 하고 차도 날랐지. 네가 차나 날랐냐? 이 세상에 낯자 붙이고 사는 놈 쳐고 한 번 제대로 사는 건 못 봤다. 저 결혼할 때요. 남편 욕할 때 맨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닌다는 사람, 이혼하지 같이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남편 술도 마셨다고 하는 사람은요, 웬만큼 고생해서 삽니다, 그 사람. 아이고, 술도 마시고 왔구나. 그 일도 하고 했지. 술만 마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나하고 지내는 사람하고 도도하고 지내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은 행위인데 소극적, 부정적, 적극적, 긍정적. 그러니까 토시 하나만 바꿔보면은 한국이 전 국민이 토시만 하나 바꿔줘도 한국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바꿔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부싸움이고 애들 거고 말하는 것만 바꿔주면요, 달라져요. 되게 남편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부인 보고 물 떠! 그러거든요, 되게. 그럼 여자들 기분 좋아요? 물 떠! 명령 쪼잖아요. 그러면 당신 손 없어? 이러잖아요. 거기서 안 불러가요. 당신 웬장일 집에 처박혀 있고 죽어라고 이랬는데 그까지 물 하나 못 떠? 내가 놀았어? 이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해보세요. 목이 탄다. 목말라 죽겠네. 물 떠다 줄까? 고맙지. 똑같이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는 정보를 주면 그쪽에서 안 됐어서 물 떠다 주는 거하고 또 오라고 그래서 또 오라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하는 법만 고쳐도 되는데 무뚝뚝하게 그냥 한국말은 다 아는 줄 알고 다 어렸을 때 다 배운 줄 알고
물떠와 뭐해와 너 손음냐 이거 가지고 반달 싸우는데 이게 나나와 도도인데 조사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한국말이 얼마나 섬세한 거냐 그러면 영어 잘하시는 분, 불어 잘하시는 분 보슬비하고 부슬비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외국말로. 안 돼요. 오우 모음 좋아해서 오를 우로 바꿔주면 보슬비 부슬비면 보슬비는 우산 안 받아도 돼 이거. 부슬비는 이거 레인코트나 이거 해야 돼요. 부만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요게 아지요?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우 되죠? 네. 우 돌려보세요. 어 되죠? 어 돌려보세요. 오 되죠? 오, 아, 우, 어 글자 하나 가지고 4개의 모음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를 한글 학자들이 이렇게 안 가리키고 무슨 뭐 결합 문자가 어떻고 세종대왕이 뭐 어쩌는데 이걸 모멘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글자는 전 세상에 없어요. 한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결합 문자 모음 자음 해가지고 결합한다는 것은 한자는 결합 안 했어요. 놀라워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길거리에 곰자가 하나 떨어져 있다고 쉬워요. 곰. 길거리에 곰. 이쪽에서 보면 뭐가 되나 한번 써보세요. 에? 길거리에 곰자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곰인데 접짝이 온 사람이 그게 곰이요? 뭐라고 그래요? 문이지. 에?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곰자도 되고 문자도 되는 거지 객관적으로 한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자가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바퀴 돌으면 추나 추동을 뜻하는 것인데 이게 양성모음이에요. 오, 아는 밝은 거예요. 우, 어는 어두운 거예요. 음성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봄, 이거 동쪽, 푸른 색깔, 봄을 뜻해요. 이것은 봄이 양기가 점점 높아지면 하니까 이거 커져요. 봄보다 커져요. 네. 이게 음으로 들어가면은 우 돼서 오가 우와 대응되고 아가 어와 대응돼가지고 총령 백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우 이렇게 돼서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보슬비는 봄비, 양성, 부슬비는 음성 굵어요. 이게 뭐예요? 보슬비, 부슬비. 어는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가짓말하지 마. 이것만 바꿔주면서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음흉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가짓말하는 거야. 입에 말린 소리 하는 거고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하는 거고 거짓말, 가짓말. 여기다가 색채어를 해보세요. 뽀얗다, 뿌옇다. 깜깜하다, 껌껌하다. 모든 것들이 오와 우가 대응되고 아가 어가 대응돼요. 이런 말은 전 세계에 없어요. 말도 글도.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를 동서남북으로 만들고 동원서와 남은 북과 대응을 돼요. 그럼 가운데가 뭐냐? 중간 토요. 그래서 이것이 목이 되고 이것이 화가 되고 불이 되고 이것이 금, 요게 수, 토. 그러니까 서울 시내를 어떻게 졌어요? 딱 하니까 여기에서 봄이니까 이거 인이니까 숭인문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동대문이 되면은 인이 되고 남대문이 되면은 예가 되잖아요. 숭례문. 그러니까 이것은 예가 되고 홍지문, 북쪽은 지니까 홍지문이 되고 서쪽은 의가 되니까 돈의문이 되니까 인의예지가 되거든요. 가운데가 없어요. 신자가 빠졌죠. 신자 찾아보세요. 다 지금 돈의문, 홍지문 다 했죠. 지금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다 했어요. 그 오행 중에서 토가 빠졌어요. 보신각, 그 믿음이잖아요. 인의예지 신이잖아요. 그래서 보신각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아우 이 대응만이 아니라 서울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은 동서남북 중앙에다가 보신각 만들어 놓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인데 북이란 말을 못하니까는 이게 홍지문 이렇게 해서 북문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 언어와 오행,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양 하니까 음양오행이
오아우어의 기본음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오행은 중국 사상이 아니라 이 우리 말을 보면 중국어에 이런 게 없으니까 음양오행을 생활 깊숙이 말, 사고방식 모든 데 들어간 음양사상, 오행사상은 아무래도 동이족들이 우리 민족이 기본 철학일 것이다. 기본 철학일 것이다. 이제 말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말된 게 없거든요. 중국말로 한번 보슬비 해보세요. 오우를 대응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음양 대응이 모음조화가 하는 건 터키 말, 우리나라 말 몇 나라 있는데 터키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말은 모음조화가 과학적으로 그렇게 돼요.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나라에 이런 말을 한자가 와서 몇천 년을 가죠. 완전히 중폭격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자가 우리 말을 죽였냐? 절대 못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정조대왕의 대왕의 어필로 편지를 보내신 건데 대단한 분 아니에요, 정조는. 한자 뭐 정말 이 세종대왕보다도 예술 문화를 아신 거는 정조대왕이에요. 저는 이 정조대왕만한 왕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수원 화성을 쌌는데 전부 디자인을 이 정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폐하, 전하, 무릇 성이라 하면 튼튼하면 고만이지 왜 그렇게 모양을 예쁘게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아름다운 것이 강한 것이니라. 아름다운 것이 강한 것이니라. 역대 이런 왕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름다운 게 강한 것이니라. 미가 곧 강한 것이고 군사력이란 바로 문화의 힘이지 칼 잘 쓴다고 군사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미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때 벌써 다 훌륭한 미술가들이 이제 다 나오고 다산 이런 사람들. 자, 이런 분이 한자를 다 써놓고 자세히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안 보이시고 여기 뭐라고 됐어요? 읽어보세요. 뒤죽박죽. 한자 말을 쓰다가 뒤죽박죽은 절대로 이거는 한자로 표현 못하니까 여기만 뒤죽박죽 이라고 써놓으셨니까. 한자가 다 먹어도 안 막히는 것은 뒤죽박죽이라는 걸 도저히 한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뒤죽박죽. 보슬비. 아니, 수돗물 틀어놔보세요. 물이 줄줄줄 흘러. 잘 나오는구나. 엄마, 줄줄줄 흘러. 물 잘 나오네. 졸졸졸 흘러. 왜 그래? 물이 왜 그래? 조록조록 흘러. 아이고, 그거 끊어질 것 같다. 뚝 끊겼어요. 리을 기역만 갖다 놓고, 모음조화만 갖다 놓으면은 수도 정보 실시간으로 중계돼요. 실시간으로 부엌에서. 끊어지면 뚝이에요. 눈물 뚝. 기역자 붙으면 꺾어주고. 끝나는 거예요. 리을자 붙으면 살고 기역자 붙으면 죽어. 리을 계속하고 기역 끊어져. 뒤죽박죽 기역자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시도 쓰고 한국말 쓰는데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도 해보고 불어도 해봤는데 이 말로 내가 일평생 내 마음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게 한국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일제시대 때 이 말을 뺏겼었는데 그게 이렇게 분통한 걸 몰랐다. 나는 어렸을 때 한국말 하면은 뺨 맞고 표 빡기고 병서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왕도 한자를 그렇게 잘하는 그 근엄한 왕들,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뒤죽박죽만은 한자가 못 먹었다 이거예요. 자, 외국은 어떠냐? 외국. 자, 보십시오. 오바마가 대통령을 된 가운데는 오바마 베이비 때문에 굉장한 역할을 했다. 자, 뭔지 실제 보세요. 오바마 베이비가 오바마 대통령 입후보 시절에 어떤 활약을 했는지를 보면은 말로 천냥빚을 갖고 말로 대통령이 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다. 한번 보세요.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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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바마, 아빠, 오바마, 아빠, 오바마,
오바마. Ron Paul. 할아버지 안 해요. 오바마는 하는데 그랜파 안 해요. McCain. 맥케인 후보자 안 해요. Hillary. 힐러리 클린턴 안 해요. Obama. 오바마. 하잖아요. 이걸 올려놓으니까 수백만 걸리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 해도 안 해. 클린턴 안 해. 맥케인은 이거 못해요. 그런데 이게 뭐 비밀이 할 게 없어요. 오바마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오바마는 애들도 발음할 수 있는데 맥케인, 힐러리, 클린턴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 어린애 보고 오바마 하면은 지가 할 수 있으니까 따라 하는데 맥케인 하면 안 하는 거지. 얘가 무슨 민주당 고화당 얘가. 근데 남이 보면은 동심이 천심이야. 어린애도 오바마야. 그러니까 자기 애한테 시켜보는 거예요. 얘는 어떤가? 자기 애도 또 오바마를 하는데 맥케인 안 하거든요. 그거 올려놓으면 또 다운받고 그래. 이렇게 해서 수백 건이 자기 어린애들 말 겨우 배우는 애들한테 오바마 말 가리켜서 우리 애도 한다 하면 신기해서 막 다운을 받아가지고 오바마 베이비라는 게 오바마 대통령 선거에 수백만 표를 몰아다 줬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되시려면은 이름 쉬웁게 어린애들 할 수 있는 걸로 줘봐라.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우리나라 4대 재벌 기업에 얘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단 한 회사가 있는지 보십시오. 삼성을 영어로 써보세요. 삼성과 데릴라, 삼손, 상수, 샘슨 안 돼요. 발음이 안 돼요. 소니 다 돼요. 토요타 다 돼요. 삼성 안 돼요. 성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삼세온 뭐 있어요. 대우는 더구나 오자를 2개 맞춰서 다이우 해가지고 이게 발음도 안 되죠. 쌍용은 SS라 쌍용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LG 같은 건 할 수 없이 그냥 영어로 LG라고 했는데 금성 하실 때는 금성 한번 발음해보세요. 새만금 발음대로 해보세요. 국제도시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을 전 세계에 나가려면 전 세계 발음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해야 오바마가 되지. 삼성, 쌍용, 무슨 뭐 대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언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임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요. 도요타거든요. DOT라는데 왜 토요타라고 그랬어요? TT? 강하거든요. T. 아까 얘기했잖아요. 푸트크, 파열음 강한 거예요. 파와 있어요. 토요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세계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공짜인 줄 알고 말에 대한 것에 기업에서 말 붙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1층, 2층, 3층, 4층 더군다나 뭐 4층을 나쁘다고 그래서 말이죠. 엘리베이터에 4 없고 13 없고 뛰어가지고 또 저 뭐 해가지고 뭐 F층 그래가지고 홍콩 가면은 3개가 없어요. 일본에 가면 9가 9로 한다고 해서 9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1, 2, 3, 4로 하지 말고 1층 옆에다가 황진이층, 2층에다가 춘향이층, 뭐 여기다 세종층.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나 세종층에 있어. 그 5층이야. 세종층에 와. 우리 기업에다가 어떤 기업도 이 아티스트나 사원들이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층에다 붙인 나라는 내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지금 독일 가보세요. 전부 아티스트 이름하고 사원들이 좋아하는 사람 이름 다 붙입니다. 창조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1동 2동 하지 말고 여기 가보면요. 이 중부 고속도로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1터널, 제3터널로 돼 있습니다. 또 굴이 나왔으면 제4터널 됐을 거예요. 그거. 근데 거기가 바로 여수 있는 데고 저 이천 도요지거든요. 제1터널은 청자터널, 제1터널은 백자터널, 제3터널은 분청터널. 그래가지고 청자, 분청 해놓고 차가 지나가면은 애들이 해도 뭐 분청이다, 청자다, 백자다. 진짜로 거기에 도요지거든요. 그거 돈 들어요?
그렇게 고쳐라 그랬더니 아이고 안 된대요. 그거 고치려면은 제1, 제2, 제3 하는 거 고치려면 막 공문서 다 고쳐야 되고 돈이 말이야 수백만 원 들대. 세상에. 그러면 1터널, 2터널 놔두고 1터널 청자터널, 2터널 백자터널, 3터널 그거 못하냐? 그것도 돈 드냐? 거짓말이죠. 창조력이 없는 것이지. 그 행정관리들은 말이죠. 절대로 고치려고 안 해요. 고치려고 안 해요. 상상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또 상상력이 많은 사람은 공무원 못해요. 일탈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결근 많이 하고 북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말이죠. 그렇게 고지식한 공무원에다가 친원 예술인들을 잘 합쳐놓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창조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토박이 말로 생각하자. 토박이 말로 생각하자. 그 베나큘라 랭귀지한테 버나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학습된 게 아니라 토착적인 전통 문화가 생활 속에 배우는 것을 버나큘라라고 해서 이것은 그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 모든 걸 이 버나큘라로 하자는 거죠. 버나큘라 랭귀지는 학습어는 런 랭귀지가 아니고 3살 때 배운 어머니 말 이걸 버나큘라인데 우리는 토박이 말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아이들은 옹알이도 모국어로 한다는 거예요. 저희 나라 말을 배우기도 전에 옹알이를 들어보면 얘가 프랑스인지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인지 안다는 거죠. 프랑스 말로는 어린아이들이 바바바바바바 한다는 거예요. 바바바바. 그런데 나이지리아 애들은 아바 살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 벌써 프랑스에는 프랑스 언어를 할 수 있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그걸 미임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이렇게 나이지리아 최신 연구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말을 학습하는 것이니까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말도 유전된다 하는 유전인자가 DNA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아주 최근에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월드컵 응원하는데 전 세계는 박자 칠 때는 뭐 이거 뿔나팔 불 때도 VICTORY 이렇게 착하게 분절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가든지 쳐요. 우리만 딱딱딱딱 이래가지고 엇박자를 쳐니까 규칙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서는 짝짝짝짝 하면은 말이죠. 이 박자가 지금 일본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엇박자 이거 못해요. 이걸 배워서 식민지 교육 배워서. 엇박자는 우리 민족의 가락이거든요. 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이거 외국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엇박자는 박자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약간 어긋나는 거예요. 규칙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짝짝짝짝 하잖아요. 그게 설명할 수 없는 옹알이 하듯이 우리말의 기본 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그럽니다. 서양 사람 보고 해보세요. 절대로 스트레스가 처음에 안 와요. 세컨드 시라블에 와요. 스테이션 그러지 스테이션 안 그래요. 반드시 이음절에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르쳐주면요. 대한민국 그러지 대한민국 하는 거야. 애들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 그게 뭐겠어요? 그게 한국인이면 안녕하세요 하고 서양 사람 안녕하세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요게 뭐냐. 요것에서 어린아이들 옹알이에서 하듯이 모든 문화의 기본에는 저희 나라의 톤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 이전에. 그래서 월드컵 응원해가지고 우리가 가락을 찾은 거예요. 식민지 때는 우리는 VICTORY 이렇게 응원했는데 얘들은 대한민국 딱딱딱딱 이거 친 거예요. 한국인이 된 거죠. 일본 사람에서 서양 사람에서. 그래서 변소 노크 소리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요즘에. 전에는 딱딱딱 때리는데 여기는 딱딱딱딱 때리면 안에서 대한민국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소리겠지만은 딱딱딱딱 변소 노크 소리가 민족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다. 그 가락을 잃었다. 토박이 말을 잃었다. 그거 하나만 찾아도 우리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왜?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못하는 거. 한국 사람 절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재능이 있는데 한국은 또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한국적 문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울려져서 글로벌이 되고 세계가 되고 다양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생활하는 거 살림살이라고 그래요. 난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살림살이. 한국인은 생활하는 도구와 그 방편이 되는 것을 살림살이라고 불렀다. 살림은 죽은 것을 살리는 타동사이고 살이는 그것과 함께 산다는 자동사이다. 살림살이. 타동사, 자동사. 살려는 건 남을 살리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살려요? 살려놓고 살아. 이게 공동체의 살림살이 속에 경제라는 말, 경영학이라는 말 대신에 나라 살림살이, 나라 살림, 우리 회사 살림. 이렇게 살림이라는 말에도 살려준다는데 오늘날의 경제는 다 죽이는 경제예요. 남을 죽여야 나가 살아요. 그게 경제예요. 살리는 경제 하자는 거예요. 죽이는 경제 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전통문화고 그게 앞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다. 이 살림살이라는 말 속에 생명이라는 말이 두 개나 겹쳐 있지 않습니까?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국 사람 되고 싶어요. 하루에 말이죠. 살고 싶다 외쳐보세요. 살자. 우리는 사랑한다고 여자 보고 말이죠. 너 사랑해 이런 말 안 해요. 내캉내캉 살자라고 그러지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막 결혼할 때 보면 도망가고 서로들 배신하지. 살자는데 이거는 결혼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거 다르고 사는 거 달라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 살다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죠. 시옷자 붙은 게 다 그래요. 사랑, 살자.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이. 자살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된다고. 그렇잖아요. 자살 거꾸로 읽어보세요. 살자 아니에요. 살자. 자살하던 놈도 거꾸로 읽어봐라. 그러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매직이고 논리적이 아니지만은 그 속에 숨어있는 신비한 초월적 철학인의 논리 이전의 것이 우리 몸속에 3살 때 배어있다. 그거 캐내자. 그것이 시초하는 것이고 중동 사막에서 오일 캐내는 거다. 자, 우리는 어때요? 클레오파트라가 미인이기 때문에 시자 안토니오 다 이게 망했다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의 매력은 얼굴이 아니라 말이었다. 남자들이 고연히 여자들이 경국지색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게 클레오파트라. 못생긴 건 아니지만 절대 주하나 이런 데 보면은 프루타크가 쓴 거 보면 절대 아름다운 여자로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어, 라틴어, 아랍어 7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화술도 기가 막히고 새소리 같은 감미로운 음성이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거. 어떻게 나는 이게 목소리가 참 이게 아무리 좋은 강연해도 점수 못 따는 게 내 목소리가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말이죠. 화술도 좋으려니와 목에 피소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새 우진령 같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말이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말로 해보세요. 남자들 안 떨어지나. 매력이 아니라 지력, 언어의 힘으로 두 장군을 완전히 정복한 게 클레오파트라다. 문화의 힘이다. 지금 여성의 소프트 파워가 강하다는 것은 구매력이 옛날에는 80%가 남자에게 쓰는데 지금 통계를 내보면 미국 시장에 자동차 시장의 구매력의 80%가 여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부드러운 게 이겨요. 이제. 근육 있고 힘센 게 못 이겨요. 부드러운 사람이 이겨요. 21세기는 물의 시대지 불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말이 그렇다. 자, 여론이라는 게 뭐냐? 여자 왜 가마자 쓰냐? 수레자 쓰냐? 여론은 가마를 맨 사람의 말, 가마를 탄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은 항상 지배받고 소외되고 이런 민중들이 말하는 게 여론이고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여요 노래, 여론, 이 사람들이 말하니까 여론, 이것이 아세아적 의미에 있어서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여론이라고 하는 건 나쁜 쪽으로 가기 마련이고 파와 있는 사람들이나 그래도 국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여론에 반하게 걸리는 거예요. 국가를 끌고 나가는 에리트의 오피니언이
왜 그게 여론이 안 되고 대중만 말하고 하는 것만 여론 노릇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서양은 오피니언 리더라는 건 전부 에리트나 대중들이 합쳐서 여론이 되는데 왜 우리는 가마 탄 사람 말은 전혀 안 되고 가마 맨 사람들만 말만 되느냐. 거꾸로 왜 가마 탄 사람만이 지배를 하고 가마를 맨 사람들은 소외되냐. 두 개 다 불행하죠. 가마 탄 사람과 가마를 맨 사람이, 가마 탄 사람은 맨 사람을 생각하고 맨 사람은 가마 탄 사람을 생각해서 나도 언젠가는 가마 매는 사람이 아니라 타는 사람이 되자. 나는 언젠가는 저 가마를 타고만 다니는데 맨 사람의 고통을 알자. 이것이 민주주의지. 가마 탄 놈들은 전부 가마 맨 사람들을 언제고 내가 어디 가서 떨어뜨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이렇게 미국 가다가 서툴르면 말이죠. 내려놓을 때 한 사람이 툭 이렇게 실수한 것처럼 툭 이제 팁 안 주면 탁 하면은 정승도 모두 소용없어요. 내릴 때 탁 소프트 랜딩 하지 않고 하드 랜딩 시키면 허리도 삐고 말이죠. 이러면 나라가 안 되죠. 어느 세상이든지 매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이걸 없앨 수 없지만 매는 사람과 탄 사람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탄 사람은 메고 다니는 사람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이거 맨 사람은 저 훌륭한 사람 내가 이거 미워서 오늘도 뭐 일을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둘이 사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여론은 부정적인 여론이지 긍정적인 창조적인 여론이 끌고 가질 못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여론에서 판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유명한 말이죠. 린 매귤리스라고 하는 여자 있어요. 저 과학하시면 다 알아요. 17번 미토콘드리아 인간의 세포는 공생한다, 포식하고, 기생하고, 공생한다 하는 공생이론을 내세운 사람이요. 다윈은 포식하는 것만 연구한 사람이고, 이 진화론. 기식하는 거, 그냥 기생충만 되는 사람은 기식하는 거. 아니다. 공생이 또 있다는 거죠. 더불어 사는 게. 그러니까 여론에서 가마를 맨 사람하고 공생하느냐, 이 사람이 기식하느냐, 포식하느냐, 이거를 생물학자가 린 마길리스라는 사람이 했는데 17번 학술지에 떨어집니다. 17번. 그러다 이 사람의 말이 이제 DNA 조사해보니까 맞았거든요. 외로운 거예요. 창조라는 건 외로운 것이고 천사람이 아니라고 그래도 가야 할 때가 있고 천사람이 가는데 앉아있을 때가 있는 게 이게 창조의 세계고 리다의 길이고 이것이 나라를 끌고 가는 거죠. 이걸 부정해 놓으면은 현상은 사라지는데 미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게 소크라테스를 누가 죽였어요? 대중들이 죽인 거예요. 600명의 배심원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토가 이거 민주주의 포퓰리스로가 만들었다. 현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현인 정치라는 거예요. 저희 스승이 재판받아가지고 죽는 걸 보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민주주의로 하는 것만이 이게 대세가 아니다. 창조적인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생명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민주주의 이름 앞에 스탈린이 몇 명 죽였습니까? 전부 1000만 대 이상이에요. 프랑스 혁명 때 트로스키가 몇 명 죽였어요? 다 정의로운 짓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전부 1000만 명. 폴포트 정권이 몇 명 죽였어요? 3분의 1을 죽였어요. 의사까지 다 죽여놓으니까 전염병 걸린 의사가 치료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역사에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가르고 뭘 이렇게 갈라가지고 분열하면 나라가 잘 되는 일이 절대 없다. 창조적에 대한 된단 말이 그 뜻이다. 이제 시간이 다 되는데 뱀을 보고 어린아이가 몰라가지고 용이다 그런 거예요. 얘는 그냥 말로만 용을 들었는데 큰 구렁이가 오니까 어른들은 안 그럴 텐데 애가 용이다 그러니까 홍수에 떠내려가던 뱀이 용이다라고 그랬더니 진짜 용이 되어 승천을 하더라. 이게 말의 힘이거든요. 뱀 보고서도 용이라면 용 되는 거예요.
근데 용 보고 써도 뱀이라면 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용 보고 전부 뱀이라고 그러고 뱀 보고 전부 용이라고 해서 같이 상승하느냐 같이 떨어지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 달려 있다. 오늘 이게 해온 것에 10분질도 못 했는데요. 예. 가령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이제 이거만 하고 끝날게요. 근데 한국 사람들 얼마나 슬기로우냐 그러면 한자 말이 와도 절대로 한국말을 못 버리는 거예요. 황토 하면은 벌써 이것이 한자 말인데 흙을 붙여서 황토 흙이라고 그러고, 동해 하면 바다자가 있는데 동해 바다라고 또 하고, 처가 해놓고 처가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거 다 틀리는 걸로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한두 개를 해야지. 역전합, 무슨 황토, 처가집 다 이거 하거든요. 자, 그럼 한자만 그러냐? 일본 말 들으면 모찌가 떡인데 모찌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빵은 이게 서양의 빵인데 빵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깡이면 벌써 통인데 깡통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라인 선상으로, 볼이 라인 선상으로 굴러갔다고 라인은 뭐고 선상은 뭐냐 이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 내 말하고 외래어가 들어왔을 때 우리말 버리고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면 내 말 지키려고 외래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모순되는 것을 끌어안음으로써 다 먹혀도 마지막에 내 것을 지켰다는 거죠.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뛰어가면서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통일이 대박이다 그럽니다. 어린애들이 박 봤어요? 요즘 전부 플라스틱이지 박 본 사람들 있어요? 흥부박. 그런데도 애들이 대박, 대박. 저 카카오톡에 보면은 꾼뚱하면 대박이래요. 이게 말이죠. 말이 현실은 없어도 박을 못 봤어도 대박. 대박이 반대가 뭐예요? 쪽박이잖아요. 쪽박. 그러니까 이게 박이라고 하는데도 흥부전 박인데 요즘 박이 있는 집이 없는데 이 박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어요. 이 말이 존재하는 한. 박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한. 근데 이 박이 무슨 박이에요? 지붕에다가 이 박 올리는 거, 일본도 우리와 같은데 지붕에다 박 올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땅이 아무리 부족했어도 옛날 지금처럼 그렇게 도시화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박을 지붕에다 올려요? 여기다 고추 말리고. 이게 한국인의 슬기예요. 그래서 미라노 우리 식품 출전하는데요. 이거 꼭 보여주라고 그런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폼이라고 그러면 넓어요. 2배의 생산을 하려면 폼을 2배로 넓혀야 되니까 끝없이 침략하고 끝없이 땅 뺏기 전쟁을 했는데 우리는 정성을 2배로 들이면 풀을 2배로 뽑아주면 생산이 2배로 올라오니까 정성을 2배를 쏟으면 2배로 생산이 돼요. 쟤들은 땅을 2배로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 지붕에다는 지붕은 지붕이 하다가 아니라 지붕이 하늘에다가 하늘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박을 키워요. 이게 한국인의 슬기고 방 안에서 콩나물 길러 먹어요. 한국인의 폼은 포켓폼이야. 포켓폼. 그러면 앞으로 신농업은 절대로 농업을 가서 막 거기다가 빌어주고 막 이러지 말고 포켓폼. 한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요만한 데다가 콩나물 기르면 1000만 명이 콩나물 한번 길러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농장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집안에서 콩나물을 길렀어요. 땅에서 기른 거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농업인 거예요. 지금 요만한 불을 해가지고 물도 없이 풀 없이 완전히 전기로만 키우는 소위 농업 공장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이가 춤을 춰서 18억이 다운을 받았다는데 이 춤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서양에서 온 거예요? 사촌왕보면 똑같잖아요. 예, 보세요.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말이죠. 똑같아요. 이거하고 이거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보세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우리 유전자 속에, 우리 민 속에, 우리 언어 속에 팝송이 들어와도 동해 바다라고 하듯이 팝송이 들어오고 랩이 들어와도 이런 동작이 나와서 동해 바다가 되는 거다. 동해가 아니라. 이게 창조다 말이죠. 자, 서양 사람들은 아무리
고급한 것도 리봉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걸 잘라버리는데 우리 옷고름은 자르지 않으면 리봉이 옷고름이 되는데 이 불필요한 옷고름이 가뜩이나 천이 귀했던 때에 이 긴 옷고름은 왜 생겼어요? 매고도 남는 것에 미약의 옷고름은 뭐냐? 이 끈이라는 건 전부 매려고 되는데 이 각끈은 왜 있냐 여기? 이게 세상에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제일 놀라운 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허리띠가 이만해요. 신랑도 허리띠 많아요. 바지를 보세요. 이렇게 쫙쫙 달라붙었는데 우리 한국 바지는요. 이 허리통이 세계에서 제일 굵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접어 입어요. 우스운 거 같죠? 우스운 건 이거요. 사람 배가 밤낮 똑같아요? 밥 먹으면 나오고 배고프면 들어가죠. 우리 이것은 치수를 맞춘 게 아니라 배에다가 옷을 맞춘 거죠. 배가 부르면 풀어 입고 배가 쑥 들어가면 좁혀 입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단추에다가 미리 딱 해서 한 번도 맞는 법이 없어요. 째거나 헐렁거리거나. 이런 걸 입고 다니는 게 바보지 이 옷 입고 다니는 게 바보요? 옷이 사람을 감싸줘야지 어떻게 옷 속에 치수 속에 우리가 들어가요? 이게 가방 문화예요. 서양 문화는 가방에다 집어넣어요. 도시고 뭐고 다 집어넣어요. 근데 우리는 다 싸요. 보자기 문화예요. 사람이 중심이고 옷이고 뭐고 다 우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서양 옷은 절대로 개킬 수 없어요. 왜? 혼자 놔도 여기 뻥 이거 다 들어가 있고 다 딱딱하니까 걸어 놓아야 되는데 한복은 개키면 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국의 신발 집시는 좌우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좌우 싸움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게 아무 신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좌우 따져요? 고무신 보세요 이거 똑같아요. 웬만한 사람 맞아요 이거. 웬만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신데리라나 유리구두 같은 거 보면은 가죽구두나 이거는 한 치가 틀려도 안 들어가요. 즉 그쪽은 치수를 1초, 뭐 1분 1초 한 치 두 치 따지는 건데 우리는 넉넉하니까 웬만큼 틀려도 포용을 할 수 있는데 접촉을 0.01mm까지 따지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흐슨하다. 그러니까 이모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양 애들은 치수를 재가지고 서로 뚫고 두른다는 거예요. 딱 마주치는 게 이게 서양 문화고 우리는 양쪽에서 파가 두드르는데 적당히 파고 두르는데 서로 어긋나면은 굴이 두 개 생기니까 좋은 거고 맞으면은 또 그거 좋은 거고 어긋나도 맞아도 우리 좋은 거다.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출근 시간 무슨 이 시스템 뭐 이래 돌아가니까 GNP도 늘고 살기도 잘 되고 뭐 잘 됐다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게 왜 그러냐? 좌우 한 치 두 치 따지는 이런 집신과 고무신을 만든 거 우습게 보지 마라. 더군다나 이 집신은 봄에 삶는 집신은 흔하게 오화폐라고 그래서 반쯤 잡아다려가지고 밟아도 벌레가 안 죽도록 벌레 많이 나오는 봄 때는 오화폐라고 해서 집신을 흐슨하게 심은 백성이다. 그런 백성들이 그런 한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이 공해와 자연을 파괴하고 있느냐. 한국 사람 버려도 그래요. 버리란 말 참 먹어버려, 잊어버려. 뭐든지 버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둬요. 버려둬. 버리는데 둬요. 옷감을 전부 쓸어버린 거 이게 다 외국 사람 내버리죠. 버려서 두어서 이런 현란하고 아름다운 조각볼 만드는 민족이라 이거요. 세상에 보자긴 많아도 조각볼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볼 한국밖에 없어요. 버려둬요. 우리가 누룽지라는 건 불에 타가지고 외국 사람 다 버립니다. 일본 사람도 곱게 다 태워버려요. 탄 건 어떻게 먹어요? 우리만 거기다 물러가지고 저 누룽지 먹고 누른밥 먹고 요즘은 아예 태워가지고 누른밥 팔아요. 이게 버려둬요. 김장 때 쓰레기 다 버리는 거 버려요? 시래기 만들잖아요. 그거 가지고 벌레 먹은 거 다 해서 시래기 만드니까 쓰레기가 시래기예요. 버려둬. 국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스파게티 이거 진짜 국물도 없어요 이거. 그런데 우리는 뭐 라면 맛 한국 라면이 최고라는 게 국물 맛이죠. 뼛속까지 수면은 얼큰한 국물 맛인데 국물 없으면 그지 까봐. 그지 국물도 없어 그러잖아요. 국물이 여분이죠.
옥고로 메고 남은 거 에밀레종처럼 땅 울리면 소양은 땅땅땅 울리면 땅 하고 웅웅웅웅 울리는 여운이 길잖아요. 그게 다 국물이거든요. 한국 사람들 헤어질 때 그냥 안 헤어져. 잘 가 해놓고 또 저만치 가다 내일 봐 뭐 한 서너 번은 해요. 얘들 전화 시큰 걸고 끝통에 뭐 자세한 거 만나서 하자 이러잖아요. 그렇게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전화다 대고 그렇게 말하고 카카오톡하고 만나서 말하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의 IT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합쳐진다. 국물도 없다. 세 나라의 젓가락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 젓가락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왜? 국물 문화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전 아시아에 다 갖다 놔. 한국 것만 숟가락을 넣어놨어요. 왜? 아까 음양론 했지요. 반드시 건더기 음식에는 깍두기 국물이 있는데 단무지 국물 보셨어요? 김치 국물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 스푼처럼 움푹 파이지 않고 납작하게 그래야 이렇게 떠먹거든요. 저 건더기에서 국물 떠먹거든요. 그러니까 딴 나라는 국물하고 건더기가 따로따로 있어서 숟가락, 젓가락은 저는 다른 거지만 우리는 숟가락은 음이요. 국물을 떠먹는 거예요. 젓가락은 건더기를 먹는 것이니까 숟가락, 젓가락을 합쳐서 수저 이렇게 한다. 아까 오후 대응하듯이 음양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수컷, 이건 암컷, 음양. 음식도 전부 음양조화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조화. 또 고복문화. 이 고복문화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만 속일 때 속이더라도 차마 못 깎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흘러내리니까 더 주고 싶어도 봐라. 내가 더 주고 싶은데 흘러내려서 못 준다. 이래서 고복이 된 거예요. 계속 이래요, 계속. 흘러내리는 거 뻔히 알면서. 같은 값이 거래를 해도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그러고. 직구멍 그냥 싸워가지고 덤 주셔 그러지만 옛날에는 아예 될 때 고봉으로 줬다. 머슴들 그거는 말이죠. 조그매요. 밥그릇이 작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왜 작으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꾹꾹 눌러서 고봉으로 이렇게 주면은 똑같은 거 해도 그릇보다 이렇게 고봉 먹는 게 좋지. 큰 그릇에다 살살 뿌린 거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집 아줌마가 할머니가 참 많이 배워요. 그분한테. 우리 집사람도 대학원 나오고 나도 대학원 나오고 둘 다 박사인데 그분한테 배워요. 슬기를 배우는 게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배워요. 밤낮 이분이 커피 타오면은 칠칠 넘쳐서 타와요. 특히 외국 사람들 오면 말이죠. 창피해서 커피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스푼이고 뭐고 잡을 데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 그래 한 번은 외국 사람 왔는데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귓속말로 할머니가 절대로 요 손 넘지 마. 여기 넣으면 정말 내가 화낼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아주 슬픈 눈으로 이렇게 보더니 먹는 거 가지고 사람 그러는 거 아니요. 전혀 다르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손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한 방울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데 넘쳐서 못 주겠습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넘쳐서 흘러내려야지 이 사람을 그릇보다도 더 많이 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작아서 요거밖에 못 주는구나. 그것이 고복문화고 너와 나와의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이게 닭장이에요, 이게. 800만 마리의 암탉을 사육하는 브라질 동남부의 몬티케이라 농장. 이 농장의 달걀은 개사에서 콘베어 벨트로 포장시설까지 운반돼 하루 540만 개를 출하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과거 40년간 달걀 소비량이 7배로 늘었다. 이 닭장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공장이지, 이게 생명 같다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달걀 꾸러미 어때요? 참 아름답죠. 반을 싸고 반을 보여주니까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계란이 큰지 작은지 다 보여주기 위한 정보고 요거는 안전에 대한 세이프티 하드웨어하고 요건 소프트웨어죠. 이것이 세계 포장대에서 최고 금상을 탄 게 한국의 이 달걀 꾸러미였어요. 이것이 한국인의 슬기였다. 병풍 봐라. 이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벽이다. 너와 나의 벽을 치면 생기고 접으면 없어지는 거다. 이보다 더 가벼운 벽이 있냐? 서양 벽 하나 허물려면 집 전체를 허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데나 병풍 쳐놓으면 죽었어도 병풍 쳐놓으면 죽은 사람 산 사람도 다 거기에 사는 터가 생겨난다. 시간 없어 정말 그만두겠는데요. 아무리 바쁘셔도요. 이게 마지막 이건 좀 꼭 들어보세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인데 자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삶의 터가 뭐였나 하는 것을 이걸 보시면은 이 노래는 하나도 슬픈 구석이 없는데 왜 이 슬픔을 줄까요?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아주 멀고 먼 조상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살고 싶은 것이 어디였냐. 가장 짧은 시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후렴읍서에는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프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고 여기는 한자도 뭐 강변 정도의 강자지 전부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슬픔을 주냐. 전통 문화 한국말을 다 얘기했지만 이것처럼 한국적이고 전통적이고 삶의 거점에 어디서 살고 싶으냐 하는데 이 그리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 이게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이 시 분석하실 수 있으세요? 이걸 누가 몰라 그럴 텐데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면 아버지 형님은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에? 안 그래요? 강변 살자니까 이게 강변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 누나야 강변 살자만 것을 뒤집어 보면은 아빠 형님이 강변 아닌 곳에서 자연 아닌 곳에서 공장에서 전쟁터에서 서울 도시에서 아스팔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한 우리들이 상실했던 삶의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그걸 토포필리아라고 그래요. 여우들이 죽을 때 머리를 초구지심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굴을 하듯이. 그런데 보십시오. 엄마야 누나야 이 야자가 들어가는데 영어에는요 이 혹격이 없어요. 부르는 거예요. 엄마야 누나야 그러면 없을 때 부르는 거지 눈앞에 있는데 불러요? 부재공간이에요. 엄마 누나의 세계가 없는데 엄마 누나는 자궁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형님이 갖고 있지 않은 자궁을 가지고 있고 끝없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하나의 생명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엄마야 누나야 부르는 건 생명을 부르는 것이고 비생명과 생명이 대립되는 것이고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변 살자 하는 것은 엄마 누나의 생명 공간을 뜻하는 것이니까 이 작은 공간 속에 여성 공간, 부재 공간, 자연 공간, 삶의 공간 4개의 공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뜰에는 앞에 있죠. 뒷문 밖에는 앞, 뒤, 전방 공간, 후방 공간. 뜰에는 반짝이는 열린 공간인데 반짝이는 금모래빛이니까 햇빛이 지금 나 있으니까 반짝이고 금은 물질이고 모래는 노란 빛이에요. 황금 빛이에요. 뒤에는 뒷문 밖에는 갈리피니까 이건 식물이고 바람이 부르니까 햇빛에서 반짝이는데 이것은 바람이 부니까 갈립돌이 설렁거리는 노랫소리죠. 이건 시각적이고 이건 청각적입니다. 이 짧은 이 속에 우리들의 원형인 전방, 후방, 물질 공간, 이 유기물, 무기물, 모래, 시각 공간, 빛의 공간, 노래, 청각 공간 무수한 우리들의 고향이 이 짧은 시 속에 몽땅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불러보면 엄마야 하고 부르듯이 잃어버린 걸 향해서 외치는데 서양에는 이렇게 못 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마르타요, 마르타요. 예수님이 부르거든요. 마르타요, 마르타요. 찡해요, 부르는 거. 그런데 영어에는 마르타, 마르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우리 누굴 부르나 여 하는 게 이게 보통 말이 아닌데 전부 합쳐보면 한국인의 토포필리아 배산임수 한국인들은 뒤엔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는 배산임수 속에서 몇천 년을 살아와서 지금도 도시인데 꼭 남향바지로 짓고 땅보다 터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건축법이라는 거죠. 이 배산임수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 수평 공간과 수직 공간 이 속에서 그림으로 그리면 아무리 싸구려 그림이라도 뒤에는 산이 있고 여기에는 강이 있고 여기서 사는 이것이 우리들의 자연사상이고 모든 것을 아까 보슬비 하듯이 음양을 조화시키고 수직 공간하고 이 산과 흘러가는 것과 멈추어 있는 산과의 그 두 개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가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주여와 주야를 구별 못해가지고 주야 나를 불쌍히 녹여 도와주소서 이랬어요.
주여 할 거를 주야 그랬어요. 이게 여야 윗사람한테는 주여, 아랫사람이나 친구끼리는 야, 자 하잖아요. 이렇게 아까 보슬비 부슬비 하듯이 이 엄마야 누나야에는 우리 기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더 긴 것들이 있는데 오늘 다 하지 못하고 다만 이 우리 말을 많이 상실해서 외국에 가면 우리 건데도 김치처럼 우리 건데도 전부 일본말 중국어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게 있고 동해도 외국에 가면 씨 오브 재팬이 돼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한국 국가의 씨 오브 재팬이 나오는 이런 아주 참 우스꽝스러운 시대에 살면서도 누구 하나 가슴을 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없다. 한국말 속에 창조의 기본이 들어있고 그것 속에서는 끝없이 대립되는 것을 서로 섞어 융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음양오행처럼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만물제동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태국 문양처럼 서로 연계되어 있는 관계의 사상 이 속에 21세기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우리들의 의식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요. 앞으로는 80 먹은 사람한테는 절대 강의 의뢰하지 마세요. 우선 시간 개념이 없고 또 할 때는 이게 마지막이다 하니까 자꾸 그 노파심이 아니라 이게 참 노인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꾸 뭔가 이게 시간을 어긋나서 오늘도 저는 저 이수성 총리도 계시고 그래서 칼날처럼 1시간에 끊으려고 했는데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해서 죄송하지만 혹시 시간이 계신 분들은 바쁘신 분은 가셔도 되고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여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각자 하시는 일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느냐 그런 그 실천 방안 같은 것도 물어주시면 제가 상상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많이 흘러간 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만 끝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민족의 국가적 인재 양성 시스템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한국말에서 찾는 새 문명의 길, 여기에 우리 인재 시스템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제로 발전해 주신 우리 이혜령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질문은 한두 사람으로 다 끊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예,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실래요? 마이크. 오늘 정말 선생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자부심이라 할까 우리 민족의 우성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잘 알아들은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언어 체계 과학성 또 그것을 이뤄낸 우리 민족 지혜의 탁월성 이것으로서 요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편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옛날에 신채호 선생이 우리 민족은 조선조 500년 동안 일은 안 하고 놀고만 먹고 살아서 이렇게 식민지 됐다. 애국자이시며 그러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해방되고 나서도 그 38선이 왜 생겼냐?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떤 숙명론이라 할까 이런 식으로 그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효령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예.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느 문화든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고 시대에 따라서 좋게 나타나는 수도 있고 나쁘게 나타나는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짧게 보느냐 길게 보느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꼭 잊지 말아 주셔야 할 것이
생물은요, 멸종되는 것만 피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왜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뭔지 몰라요. 근데 생명은 좌우간 살아남는 게 선이고 살아남는 게 최선이에요. 카르타고 보세요. 강력한 그 영어 한니발 장군 코끼리 가지고 로마를 압박한 사람 아니에요. 카르타고 문화가 어디 있어요, 지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시칠리아. 우리보다도 더 많은 이민족가 했지만 시칠리아 지금 카르타고의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압박받은 시칠리아는 마피아 망정 지금 전 세계에 뿌리를 받고 있어요. 한국이 그 강대국 사이에서 중국에 55의 지금 소수민족이 있는데 저희 조국을 가지고 독립국가로 살고 있는 민족은 조선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몽골, 만주족, 여진족 엄청난 사람들이 다 지배했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55개의 소수민족 중에 내노라 하고 살고 있는 독립국을 가진 것은 조선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훌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옛날처럼 살으라가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군사력, 경제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제국주의라든지 또 사회주의 혁명이라든지 또 노동 가치를 얘기하는 그러한 거라든지 그러한 면에서는 군사력, 경제력, 부국 강병에서는 약한 민족이었지만 서로 살고 견뎌나면서 아까 얘기한 조화와 모순되는 것을 끝없이 좋아하면서 살아간 것은 오늘날에 아까 말씀한 비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 사람들을 쓴 거 보면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게으르는데도 나는 이 땅에 와서 문 열어놓고 도둑 한 번 당한 적이 없다. 다 그렇게 쓰고 있죠. 올림픽 때 보세요. 올림픽 때 로스앤젤레스 어땠습니까? 전국에 있는 소매치기하고 거지들이 전부 로스앤젤레스 모였어요. 세계 어디든지 브라질도 그렇고 세계 대회 하면은 반드시 우범자들이 다 모입니다. 장벌로. 제가 올림픽을 한 사람이지만 인천에서 전국 수리대 소매치기 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경찰청장하고 아침에 보고받고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갔다 오더니 만면에 웃음이 져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 이것들이 말이야 대목 본다고 모인 줄 알았더니 올림픽 때 외국인, 한국 거는 몰라도 외국인 이 소매치기 하는 놈들은 완전히 소매치기 사에서 매장할 테니까 그런 줄 그 결의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의대회 했다는 거예요. 4.19 때 내가 새벽지를 편집하고 있었을 때니까 거기에 흥사당 본부가 명동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밤 1시, 2시까지도 그 새벽 만들고 막 저항하는 거 글 쓰고 뭐 지성에 방어하라 이런 거 할 때입니다. 4.19 나가지고 애들 막 죽고 막 그냥 뭐 총 맞아서 피 흘리고 그러니까 의연금을 거기서 명동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학하는 사람이니까 꼭 저녁이면은 가서 술 먹고 저녁이면 헤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때 안질방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꼭 통행금지 직전 돼서 와 올라면 술 취했으니까 와가지고 막 하면은 귀찮으니까 돈 주고 갑니다. 그 의연금 받는 데서 또 이게 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속으로 야 아무리 거지지만 애들이 죽고 살고 나서 혁명이 났다는데 저것도 돈 달라고 우리 보고 오길래 거기 이렇게 의연금 옆에 서 있는데 우리 보고 돈 달라고 한 줄 알고 우리 아니까 아유 저거는 저거 짐승만도 못해 이런 때 와서 또 돈 달라고 그러는데 빡 오더니 우리 보지도 않고 자기가 꼬기 그 모여둔 지폐를 의연금 함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의연금 함에다. 진짜 내가 눈물 흘렸거든요. 그때. 나는 그렇게 애국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거지가 그 침 뱉고 막 발길을 채우면서 얻은 돈을 그게 살고 뭐고 그게 뭐라고 거지한테. 그 의연금에다가 자기 그것도 지폐를 바꿔놓은 그 지폐에 가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흙 속의 저 바람 속에서 이게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걸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제 게으르고 500년 동안 그냥 남의 나라에 맥히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의 후예로 태어났나 했는데 절대로 난 앞으로 한국 욕 안 한다. 그전에는 반만 한국 욕하는 거예요. 왜? 위대한 지도자는 없는 것 같은데 위대한 거지는 있다. 세계에 이런 거지 어디냐. 내놔봐라. 짐승 이하로 살면서도 의연금에 자기가 침 뱉고 가래침 밑에서 받은 돈을 의연금 함에다가 살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학생들 다치고 병원에 있다니까 거기다가 돈을 던지는 안질방이가 명동의 안질방이가 내가 목격한 한국인이다. 희망이 있다 여기.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어느 문명이든지 칼에 두 개의 날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문화인들 두 개의 날이고 그렇게 잘난 나라면은 그동안 식민지 노릇하고 머슴 생활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 고통 속에서 창조의 시기로 들어왔다. 왜? 군사력, 경제력으로만 시합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공감하고 남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러한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것은 오늘날 생명자본주의를 말하는 뭐 하트라든지 허컨이라든지 지금 나와야 하는 핸더슨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아이젠슈타인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하더라도 인도의 사카라든지 수십 권의 자본주의 뒤에 오는 생명자본주의가 있다. 그걸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불행한 역사를 살았지만 한국인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그동안 모판 시추하지 못한 지하자원으로서의 문화가 우리 언어 속에 금강들이 있다. 캐라 이제는. 우리 애들이 창조하게 만들어라. 희망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과학자로서 하나의 학자로서 객관적인 한국 언어를 얘기하지 않았다. 왜?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한민족 포럼 하는 데지 과학 무슨 언어학 세계 언어학 대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학 이론을 객관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에서 뭔가 꺼내면은 이런 자본들이 우리들이 있는데 젊은 애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박 하는데 박을 못 본 애들도 대박이라는 말 쓰지 않냐. 언어 속에는 몇천 년의 의식의 화석이 들어있다. 그 화석을 통해서 아까 엄마야 누나야를 들으면 절대로 슬픈 내용이 한마디도 없는데 왜 눈물이 나냐. 왜 배산임수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도 배산임수에 어렸을 때 자라던 배산임수 보지도 못한 애들이 눈물을 흘리냐. 그게 우리의 문화적인 자원이고 거기에서 21세기의 자원을 꺼내자.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지당하신 질문을 하신 거고 신채호 선생하고 저는 거의 뭐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흙 속의 저 바람 속에서는 정말 우리 민족의 아픈 데를 건드리고 심지어는 저보고 저 민족 반역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20대 쓴 글을 보면은 정말 그건 눈물로 쓴 글이고 분하고 화를 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것이 저는 그랬어요. 헬프미 외국 사람은 도와달라고 그러지 살려달라는 사람 없다. 죽었냐? 헬프미라고 도와달라고 그러지 왜 살려달라고 하냐? 그래서 욕을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 살려. 살려달라가 뭐냐? 도와달라고 그러지. 일본도 다스게 되고 그러지 이 가시되고 그래 그러냐? 죽었냐 전부. 근데 안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help me, 나 살려 그럽니다. 나 도와줘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살려라고 하지 나 살려라고 안 해요. 대단한 민족이죠. 나 살려라고 할 텐데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가 어디 있어요? 죽으면서 사람 살려라, 나 살려라고 다 그러는데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인간의식이 아니고 타자의식이 아니겠나. 사람, 살아있는 거, 생명 공동체,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그것이 제 그 얘기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요, 저희들 홈페이지를 좀 활용을 해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달래가지고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제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까지 정성스러운 답변 응해주신 이혜령 교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개걸로 진행되는 한민족 미래포럼의 다음 차수 일정을 안내드리고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한민족 미래 당군과 홍익 정신을 얘기하는가라는 대주제로 만월 손정은 선별교 도중을 모시고 9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이곳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원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